네,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게 제가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이게 조금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를 올릴 건데, 네 번째 영상은 원래 이제 상반기쯤 생각했었는데 3월, 4월, 6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결과를 분석해드리고,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는 부모 분석하면서 이번 수능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들은 앞에서 다 알려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3월, 4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분석한 다음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한 번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론 파트 부분들은 앞에 영상에서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표점 함수들 3월부터 6월까지 국어 2과목, 수학 3과목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 표점 함수들을 다 가져갔고, 물론 매우 정밀하게 추정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부분이 선택 점수의 크기 있잖아요. 요게 공통 점수 표점의 1점보다 이제 큰 경우가 이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택 1점을 많이 맞을수록 점점 점수가 올라가니까 요 두 부분 비교해 보면 나중에 이 미적분하고 기하가 3월 모평하고 6월 모평에서 이게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표현 쓰는데, 교차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뜻이냐면 특정 선택 점수를 기준으로 그거 이상에서는 기하가 표점이 높고 그 선택 점수 교점 이하에서는 미적이 표점이 높은,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선택 점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2점 전후,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 건 12점인데 11점일 수도 있고 13점일 수도 있고, 그 12점 전후에서 교차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6모 같은 경우에는 미적기하 선택 점수 기준으로 제가 추정한 건 19.5점 정도인데, 이게 정수 점수니까 보통 19.5, 20점 정도, 20점 전후에서 미적하고 기하 표점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차라는 건 결국 그 선택 점수 기준으로 그걸 넘겼느냐 못 넘겼느냐에 따라서 미적하고 기하하고 표점 높이가 다릅니다. 동점 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합동 동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통하고 선택을 똑같은 점수 맞았을 때 어떤 점수대에서는 미적의 표점이 높고 어떤 점수대에서는 기하 표점이 높아요. 이제 이 현상들은 다다음 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론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원점수 크기에서 이 수능 점수 구조가, 국어 수학 선택 수능 점수 구조가 가산점이 붙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점수 크기에서 모든 선택 과목들의 가산점을 찾은 겁니다. 거의 매우 정확한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 찾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선택 점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가 좋은 거라 그랬죠. 양수인 경우가 계속 선택 점수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빠바방 이렇게 많이 붙는 경우니까, 선택 점수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늘어나면서 등급 컷도 내려가고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작업하는 내용들인데요. 요것도 이제 화면으로 조금 이제 보시면요. 작년에도 이거 3월달로 4월달로 6월달로 이렇게 화면을 구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올해는 한 화면 안에 이렇게 가급적 다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각 월별 모의고사별로 가산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하기도 쉽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번 뭐 고3이라든지 졸업생 수험생들의 분포 현황이 이런 특성을 갖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모의고사를 모두 모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나머지 이론들은 모든 걸 예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3월과 보세요. 3월과 6월 모평에서 미적하고 기하가 교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점수, 아까 말씀드린 요 점수대에서 이 점수를 넘겼냐 못 넘겼냐의 선택 점수, 특정 점수 이상과 이하에서 미적과 기하의 표점 높낮이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이론 설명을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 결과가 나타났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번부터,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수능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표준 점수 공식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표준 점수 공식이 일반적인 표준 점수 공식이 단일 과목일 때요. 탐구 같은 경우는 50 플러스 10 Z구 지점수, 그 다음에 50 플러스 10 지점수, 그 다음에 국어나 수학은 원래가 100 플러스 20 곱하기 지점수 이렇게 되잖아요. 20Z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표점 공식을 한 방에 적용해서 이 국어 수학 표준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원점수를 그러니까 변환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뭐 확통 미적 기하 또는 엄매 화작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거를 단일화 시켜 가지고 점수를 변환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원점수를 변환한 그 변환 원점수를 사용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점수에다가 제가 아래쪽에 계산한 가산점 함수를 이용해서 보정 점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한 거를 활용하여 변환 원점수의 평균, 변환 원점수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그냥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대로 한 방에 표준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 그 변환 평균하고 변환 표편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편 영상에서 이미 간단한 원리들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왼쪽 3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6월 기준으로 요거는 그냥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각각 국어 수학 표준점수 공식, 4월 국어 수학 표준점수 공식, 그 다음에 6월 표준점수 공식.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등급 커서를 활용하면 그때 제가 뭐가 좋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4월 모평 같은 경우, 올해입니다. 올해 4월 모평 같은 경우 그 위에 가산점을 붙여서 원점수가 변환되면 화작과 엄매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변환되는 원점수 컷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표점으로 이동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표점 컷이 1컷이 130이란 말입니다. 130이면 실제 표점은 반올림 되기 전 표점이 129.5면 되는 거죠. 그럼 129.5에 해당되는 변환 원점수가 96.98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97점을 받아야 화작 같은 경우 97점을 받아야 그 가산점이 0점이기 때문에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무슨 말인지. 96점을 받으면 96점 같은 경우 선택에서 4점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선택에서 4점 깎이면 화작의 가산점이 0.38이거든요. 그럼 90에다가 96에다가 0.38 더해도 이 96.98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역시 1등급이 안 되면 97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97.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엄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역시 향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보세요. 선택 18점, 그 다음에 선택 22점. 수학에서는 4점짜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선택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미적이고 요게 기하입니다. 미적과 기하. 미적과 기하. 아시겠죠? 오른쪽 끝에가 기하,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줄이 미적인데 18점과 20점, 22점 맞은 그 선택 점수 학생들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수학에서 원점수 84점 친구들 있죠. 원점수 6모에서예요. 6평. 원점수 84점인 친구들이면 우리가 미적이나 기하 친구들 중에 공통 66에 선택 18점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통 62에 선택 22점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적과 기하를 기준으로 위에 그 표를 적용해서 요 등급 컷을 한번 맞춰보세요. 6평 같은 경우 수학을 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이유가 이걸 둘째 자리 계산하면 둘째 자리까지만 하면 요 1등급 컷에서 요 두 친구들이 그러니까 두 명, 이게 제가 점수를 두 개 썼지만 미적 기하 각각 표현하면 4명이잖아요. 위에 거 미적 기하, 밑에 거 미적 기하. 이 4명의 등급 컷이 이렇게 좀 안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드려야 요 4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다음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 84점 기준으로 미적과 기하 친구들이 1, 2등급이 나눠졌는데 공통 66 선택 18하고 공통 62 22점인 친구들이 미적 기하가 서로 반대예요. 누구는 그러니까 미적 같은 경우는 62점 맞은 애가 이겼고 기하 같은 경우는 60 반대인가?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기하가 62점 맞은 친구들이 1등급이고 미적은 66점 맞은 친구들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 공통 선택 유불리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향후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내용인데요. 파일인데요.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도수분포표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 도수분포표를 엑셀이나 한 셀 파일에서 그 그래프 버튼이 있는데 그 차트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가 그 등급 컷별로 표준 점수 체크하고 그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변환 원점수 있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원점수를 공통 몇 점, 선택 몇 점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별로 아시겠죠? 이 그래프 안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화적 언매 인원이 섞여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 미적, 기하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점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줘야 전체 분포가 이렇게 되고 변환 원점수 컷이 이렇게 잘리니까 나는 컷이 내 원점수는 어떻게 변환이 돼요. 컷이 어떻게 걸렸구나, 표점이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 4, 6월 그 국어 분포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분포를 보면 좋은 점이 이번 기수 현역들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생이 추가됐을 때 그 점수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고 이번 수험생들은 이러한 그 분포를 이루고 있구나 해서 본인이 나중에 그 시험 공부하거나 이럴 때 대비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 뜻입니다. 특히 수학을 보면 이게 왼쪽 부분이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요. 수학이 이게 대부분 이제 확통 친구들 그 인구인데 졸업생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확통 친구들은 그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보면은 졸업생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요. 중간층이 여기 보면은 이 36%가 현역들끼리 봤을 때는 상당히 왼쪽까지 치우쳐져 있는데 상당히 땡겨지죠. 졸업생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쪽 그래프 도수분포 그래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나중에 구평이나 수능 때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진 한번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그 도수분포 그래프를 근사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을 해본 거고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찾아가는 건지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역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과목이 공통이 유리하고 선택이 유리하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공통을 잘 보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공통선택 유불리 상황 자체를 이 수능 체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표를 구상을 해놓고 3월 모의고사가 이 구조의 첫 시험이잖아요. 이런 사설 모의고사 빼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식 시험 중에선 1회 대회인데 이 1회 대회부터 얘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이 높을수록 유리한 선택 과목들이, 이게 한 선택 과목은 동일한 성질을 갖는 거거든요. 과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선택이 높을수록 유리한 과목들은 여기 보면 공통보다 좀 적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칸이 되게 중요한데 공통선택 유불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통선택 유불리가 거의 없고 거의 모든 동점의 표준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작다. 그래서 공통 1점의 표점과 선택 1점의 표점이 거의 비슷하면 가운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를 상당히 잘 낸 거예요. 출제 기관에서 가운데 칸에 오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공통과 선택의 유불리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칸에 올수록 출제 기관이 시험을 잘 냈다. 왜냐면 원점수가 나랑 쟤랑 내가 공통이 뭐 틀렸냐 선택이 뭐 틀렸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나도 88 너도 88이면 표점이 똑같고 등급도 똑같고 100분이 더 같아야 약간 공평한 시험이잖아요. 내가 선택 더 맞았다고 또는 제가 공통 더 맞았다고 이게 표점이랑 등급이 갈리면 이게 조금 뭔가 그 문제의 그 밸런스 균형을 불균형으로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올수록 좋은 건데 그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왼쪽이 많으냐면 책자에 배점이 크니까 공통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 요거 보세요. 보면 배점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26분의 74, 국어는 24분의 76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왼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그 각 그룹별, 이거 다 그룹별이에요. 그룹별 공통 표준 편차, 선택 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겁니다. 평균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편에서 설명할 거지만 조정 점수 공식에서 보면 공통 표준 편차가 클수록 선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점이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그 조건이죠. 오른쪽 선택이
선택을 잘 볼수록 유리할 조건이. 그러니까 오른쪽 그룹이 표점이 많이 나오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21년도 작년 3호 엄매 표점 많이 나오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03 그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인데, 왜 이렇게 왼쪽이 많으냐고 하면, 특히 국어들은 21, 3호 엄매 빼고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쵸? 화작 엄매, 화작 엄매, 화작 엄매. 전부 이쪽에 있잖아요. 수학은 조금씩 이제 저쪽에 있고. 이거 왜 그러냐면, 배점이 커서 공통 유리한 게 아니라,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 문제를 내니까 그런 겁니다.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 여기 보세요.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끔 국어 그 선택 문제를 내니까, 선택 표준 편차가 크다가 무슨 뜻이죠? 선택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하위권들은 문제가 쉬우나 어려우나 하위권 인구는 거의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점수에서 선택 부분만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도록 문제가 나오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서 표점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어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왼쪽에 맨날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점이 높게 안 나오고. 이해되시죠? 최근에 미적 기하, 특히 이제 기하가 올해는 표점이 높고 작년에는 미적이 좀 높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당시 선택 표준 편차가 작게끔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그룹의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선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선택이 유리해지면서 표점이 높아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구평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지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디테일하게 수식을 이용해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